문정레미안 리모델링 이해. 본 자료는 문정레미안 리모델링 준비위 예비 모임에서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제반 사항을 공유하여 우리 단지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으나 일부 오류가 있을 경우 추후 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근 단지와의 비교는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일 뿐 특정 단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는 주민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 문정레미안 현황을 단톡방에서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주변보다 낮아요. 제 동료에게 우리 아파트 시세 보여주니 깜짝 놀라네요. 송파가 왜 이러냐고. 우리보다 낮았던 다락상용보다 낮아졌어요. 이게 동네 부동산 업소들의 가두리 농간 때문이에요. 우리 아파트는 33평이나 44평, 48평, 심지어 60평형도 가격이 1에서 2억 차이밖에 안 나요. 문제네요. 지금 팔면 같은 평수는커녕 평수를 줄여도 강남 3구 어디로도 이사 갈 수 없고 경기도로 나가야 해요. 이렇게 우리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아진 문정레미안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모두 불만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레미안 아파트인 서초 레미안이 우리와 너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초레미안 아파트 입대위 회장을 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유자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많이 경청하고 듣고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가격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빠지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강남 쪽 일대에서는 거의 최고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저희 아파트가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50평 팔아가지고 25평도 못 간다. 뭐 이런 자조 섞인 말씀도 좀 하시고요. 이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의 약간의 뭐 농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저희끼리 표현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오르지 못한다. 호가는 뭐 아직 언덕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일견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이런 비탄력적인 가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몇 부동산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또 우리가 그럼 남문과 정문에다가 그렇게 원하는 야외 승강기 놓으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그럼 반포까지 갈까? 글쎄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럼 거기 그만두고 요 인근에 있는 우리랑 비슷한 그런 아파트 시세는 형성할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나는 좀 회의적이에요. 단톡방의 걱정과 불만을 참고하여 문정레미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위기와 약점. 현재 상황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보고 그 다음에 기회와 강점, 즉 어떤 기회가 있고 강점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문정레미안의 위기와 약점, 시장 트렌드와 역행하게 된 현실. 위기의 문정레미안, 왜 우리만 저평가 받는가? 2, 3년 전에 1등하던 우리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인근 아파트보다 낮아졌어요. 현재 우리는 2004년 준공된 1696세대의 3세대형 대규모 단지로서 대장 아파트로 군림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주변 아파트와 가격이 역전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마저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카톡방을 새로 만들고 모두들 정보를 공유하며 지난 한두 달 정보 부재로 인한 가격 하락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한 결과 자랑스럽게도 가시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2억 가까이 오르는 결과를 냈는데 그럼에도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전의 대장 아파트 지위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는 중소형을 원하는 시장 수요 트렌드에 미스매치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1, 2인 가족이 늘어나며 부동산 시장은 상급지 신축 아파트 18에서 33평형이 주도하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신축 단지에서 50평 이상의 대형 평형은 1에서 2% 이내로 배치하여 그 희소성으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 문정 레미안은 과거의 대형 위주로 지어진 곳이라서 40평 이상 대형 평형 비율이 75% 이상인 상황입니다. 결국
정식 1호 레미안 대단지라는 입지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젊은 층이나 신규 매수저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단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추세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2023년 3,300여 세대가 입주한 신축,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개포자이이고 주황색이 문정레미안입니다. 개포자이는 18에서 24평 소형 평수가 32% 수준이고 전체 세대의 86%가 33평 이하 중소형입니다. 반면 50평대 이상 대형은 단 1%, 34세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최신 시장의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구매자들은 24평, 33평형 중소형을 가장 선호하며 50평 이상 대형 평수는 중소형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희소성이 있을 때야 비로소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반면 대형 위주로 구성된 우리 문정 레미안입니다. 입지는 훌륭하지만 소형 평수가 없고 33평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대형 평형은 관심받기고 수요가 없는 데다가 관리비 부담까지 있으니 33평대와 60평대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시장 트렌드와 잘 안 맞게 되어버린 대형 평형 위주의 문정레미안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향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3평형과 44평형 가격차가 많지 않고 44평과 60평의 가격이 엇비슷한 왜곡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희소성 없는 대형 평형은 프리미엄이 아닌 수요는 없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평형으로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가격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약점. 5년 후 문정레미안은 고립된 구식 아파트, 섬이 됩니다. 2030년 이웃 단지는 하이엔드 시티로 변모하는 반면 우리는 30년 된 낡은 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5년 뒤 주변은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옵니다. 주위의 가락상용, 문정현대 가락프라자 단지들이 재건축,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030년식 최신 기술과 커뮤니티로 무장한 차세대 신축 단지로 변모합니다. 스마트 주차장, 수영장, 도서관, 라운지, 현대식 헬스장 등 고급 커뮤니티가 완비된 인프라를 가질 것이며 쌍용이나 롯데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입힌 가락 플래티넘, 문정리엘, 플라자 프리미엄 시티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름을 내세운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현상 유지 차원의 개보수만 한다면 문정레미안은 낙후된 구축의 덩치 큰 아파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고쳐도 결국은 2004년에 준공된 30년 된 구축 아파트일 뿐입니다. 이런 노후와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고 주변 신축 단지들 사이에 끼인 낙후된 덩치만 큰 구식 레미안 아파트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감스럽지만 아무리 개보수를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가격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 미래 기대감의 부재. 가격 정상화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와 진실, 부동산 업자의 농간 때문인가? 부동산 업소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집값이 안 오른다는 얘기는 일부 사실일 수 있으나 근본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뿐이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경제학 기본 원리 그대로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현재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할 때 매수자는 저쪽이 더 매력적이어서 저쪽의 가격을 지불한 것뿐입니다. 즉, 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르는 핵심 원인은 미래 또는 성장성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자의 시각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현재의 살기 좋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즉 투자 가치도 따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정레미안은 대단지이지만 대형 평수들은 내 관심 바뀌고 향후 단지가 좋아진다는 계획이 안 보이는 그저 그런 구형 아파트, 즉 미래 성장 기대감이 0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앞서 본 서초 레미안 입대위에서도 자기 아파트 가격 상승의 동력은 단지의 미래 비전과 더 좋아진다는 변화 기대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건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이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지
어느 부동산 몇몇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총체적인 문제고 외부에서 보는 우리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의 일단 문제다. 그럼 그 기대감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아파트가 뭔가 미래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아파트 이름부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은 뭔가 미래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아파트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식의 단순한 홍보나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압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우리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해서 2030년식 신축 아파트가 된다. 또는 삼성과 넥스트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단지가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식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제시할 때만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매수자가 우리를 선택하여 가격이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반전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는 기회가 있고 삼성 레미안 1호 수준의 강점이 있습니다. 기회, 왜 지금인가? 리모델링, 문정 레미안 최고의 골든타임.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 규제는 풀리고 지원은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 분할 또는 분리형 리모델링에 대해 혜택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솟는 공사비와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예전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진 재건축 시장의 확실한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전국 12개 단지와 MOU를 맺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삼성은 금년 9월에 대수선을 고급화한 주거혁신 방식으로 넥스트 리모델링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정레미안의 위상은 기존 삼성 MOU 체결 단지들보다 사업성 및 아파트 기초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삼성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협력 관계를 넘어서 문정레미안이 삼성과 리모델링 기술력이 총동원된 시범단지를 만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치의 상승 점프 2004년식에서 2030년식 대장 아파트로 가락 문정지구의 패권 회복, 성공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최대 단지 면적과 세대수를 기반으로 인근 단지들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지역 대장 아파트로 재등극할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4.5세대 신축급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자산 가치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지금은 우호적인 정부 정책하에서 삼성 같은 최고의 파트너와 제휴하여 최근에 도입한 첨단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우리 아파트를 가락 문정지구의 넘버원 아파트로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부 강정, 왜 문정 레미안이 적합한가? 태생부터 다르다. 넥스트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단지. 압도적 하드웨어 비용은 낮추고 가치는 높이는 최적의 골조. 문정 레미안은 리모델링에 맞는 여러가지 내부적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 시설의 우수성입니다. 이미 지하 3층에 이르는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여 리모델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하 터파기 공사가 불필요하여 공사비를 대폭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지은 정식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며 튼튼한 골조와 기반 공사가 잘 되어 있고 최적화된 세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넥스트 리모델링을 추진 시 성공 가능성 1순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가락 프라자, 문정현대, 가락상용 등 인근 4개 단지 중 가장 넓은 대지 면적 보유로 쾌적한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조경이 특화되어 있어서 최고의 하드웨어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독보적 사업성 분담금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 문정레미안은 대형 평수가 많아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수직 증축 없이 저비용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분양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수직 증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수직 증축 없이 대형 평형 위주로 세대 분할 분리를 할 경우 15% 세대 증가를 적용하면 1950세대로 확장할 수 있고 추가 5%를 적용받으면 최대 2035세대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여기에 수직 증축을 할 경우 추가적인 세대 증가가 가능하여 일반 분양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소유주들에게 리모델링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수익성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하면 재건축에서 요구되는 임대주택 의무 적용이 없고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도 없어서 소유주들이 평형이 줄어드는 희생 없이 4.5세대 하이엔드급의 아파트 고급화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평수를 세대 분할 분리를 통해 다양한 평형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매수자에게 필요한 평수 공급이 되게 하고 소유주는 자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와 판매 수익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입지 및 확장성, 리모델링을 하면 문정 레미안에 공원을 품은 레미안 원 프레스티지 같은 삼성 최고 프리미엄급 새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두대미 근린 공원과 맞닿아 있어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원을 단지와 연결된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개발하여 공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동 증축의 방식으로 상가와 관리동을 통합하여 별동 커뮤니티 콤플렉스를 개발할 경우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및 상가를 구축할 수 있어서 수직 증축과 더불어 추가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미 갖춰진 거대한 3층 지하 주차장과 넓은 대지, 여기에 세대 분할, 수직 및 별동 증축 등을 통한 수익성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정 레미안은 넥스트 리모델링을 위해 최적화된 단지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완전히 철거 후 새로 짓는다는 개념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고 거대한 지하 기반과 주차장을 새로 짓습니다. 건물 밀도인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서 그만큼 세대수를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이 큽니다. 가능한 한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 후 21년 된 문정 레미안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고 임대주택 제공 의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가 많고 분담금 부담이 커져 음마아파트처럼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보통 10년 걸립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고 내외부만 고치고 넓히는 개념입니다. 골조를 유지하고 층수와 평수를 조금씩 넓히는, 증축을 하며 지하주차장을 새로 확장하여 파거나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식입니다. 가능한 한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며 문정 레미안에 맞는 방식입니다. 뼈대를 재활용하고 터파기 같은 낭비를 최소화하므로 비용이 덜 들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여 사업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6에서 7년 걸립니다. 인근 가락플라자는 재건축을, 현대일차와 가락쌍용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용적률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재건축은 기준 용적률 210%부터 시작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용적률을 높여서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210% 용적률에서는 국가에 납부할 것이 없고 300% 용적률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물을 재활용하여 시설 개선만 할 수도 있고 증축을 해서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증축할 경우 용적률이 300%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그 이유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적용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증축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평 증축은 옆으로 더 넓히는 것이고 수직 증축은 위로 더 높이는 것이며 별동 증축은 빈 공간에 새로 별동을 짓는 것입니다. 수평 증축을 할 경우 전용 면적 33평 이상은 30%까지, 33평 미만은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을 할 경우 최대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수직 증축은 별동 증축과 함께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서 이를 일반 분양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세대수 증가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기존 구조물을 재활용하고 그 안에서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대수선이라는 증축 없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수선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에 일부 증축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존 골조를 활용하고 내부 배치를 바꿔서 자산가치 상승을 이룹니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대수선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아예 기존 구조물 위에 추가로 증축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증축 방법은 앞에서 얘기한 수평 증축, 수직 증축, 별동 증축이 있습니다. 문정 레미안은 80%가 44평 이상의 대형이므로 수평 증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수직 증축으로 3층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정 레미안은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용적률이 292%이어서 별동 증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유 있는 공간에 별동 증축을 하거나 관리동과 상가 주차장, 그리고 상가를 통합하여 새로 복합 커뮤니티 동을 짓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 세대 증축 리모델링, 넥스트 리모델링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수선은 층수 증가, 세대수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골조를 보수, 보강하고 수평 수직 별동 증축을 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또는 노후 배관, 화장실, 방 및 단열재, 흡음재 추가 신설 등을 선택하여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외관을 변경하고 노후화를 억제하며 거주하면서 또는 단기 이주 후 들어오는 형태로서 2년 이내에 공사를 하여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결정적 약점은 공사 후에도 건축 연도는 2004년 그대로이므로 신축 아파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세대 증축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늘릴 수 있으며 늘어난 세대수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5% 한도 내에서 한 세대를 쪼개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세대 분리도 할 수 있습니다. 수평 수직 별동 증축하며 건물을 기본 골조만 남겨놓고 모두 해체하여 건물 면적, 연면적, 층수 확장 등 대폭적으로 주거 환경이 변경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외관과 주거 환경이 대폭 변경됩니다.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6에서 7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건축 연도는 2030에서 31년이 됩니다. 가락상형 1차가 세대 증축 리모델링을 합니다. 세 번째, 삼성 넥스트 리모델링은 대수선 개념으로 접근하되 리모델링의 추진 지연 이슈를 해결하면서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로 팔바꿈하는 방식입니다. 대수선 범주이므로 골조는 유지하고 보강합니다. 수평, 수직, 별동 증축은 하지 않고 평면 배치를 변경합니다. 즉, 내력벽 및 기둥은 유지하되 내부 구조를 대폭 교체합니다. 기존의 난방 배관을 시멘트로 묻는 습식 온돌 대신 조립식 바닥 모듈로 교체하여 향후 배관 수리가 용이하고 층간 소음을 막게 합니다. 또 기존의 벽돌벽 대신 모듈식 벽체로 교체하여 가족들이 추후 벽을 옮겨 평면 변경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외에 부엌 계단 변경하여 신축급 건물 외관 전면 교체 등을 하며 신축 이상의 고급화를 목표로 합니다. 세대 증축 리모델링보다 공사 시간이 짧아 2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며 조합 설립 포함 4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건축 연도는 2029에서 30년이 됩니다. 이제 리모델링의 개념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우리 문정래미안의 결정적 장점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을 할 때 다음 4가지 조건이 구비되면 신축보다 더 나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아파트 평수가 넉넉해서 세대 면적 증가분이 매우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리모델링 시 아파트 평수가 넉넉하면 세대 면적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처럼 일반 리모델링에서는 24평 같은 좁은 평수를 늘리기 위해 수평 증축을 하여 이처럼 기형적으로 길어지는 무리한 평형 확장을 합니다. 반면 문정래미안은 이미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평 증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줄이고 그 비용을 마감재와 시스템 고급화에 집중한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 세대의 평면 구조가 3배의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는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방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문정래미안 44평형 구조인데 4배의 평면 구조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문정래미안은 아파트 평면 구조가 3배 이상이어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의 최대 약점은 동굴형 2배의 평면인데 문정래미안은 이미 3배, 4배의 판상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은 구조 변경을 위한 난공사 없이도 최신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의 채광, 통풍, 공간 효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아파트 동 구조가 판상형이고 일자형이어야 합니다. 평면 구조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펼쳐진 것을 판상형, 일자형이라고 합니다. 문정래미안은 판상형 일자형이어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역자나 디귿자가 아닌 판상형 일자형은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건물을 부술 필요 없이 기존 동 그대로 수직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며 리모델링 후에도 단지의 기존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리모델링 아파트가 기존의 그 자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수평 증축을 해야 하거나 평면 구조나 동구조가 좋지 않아서 리모델링할 때 전면적으로 아파트를 손을 봐야 하는 경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높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 문정래미안이 바로 이 네 번째 이유까지 충족시키기 때문에 리모델링 아파트가 신축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정래미안은 층수가 높지 않아서 빌딩 숲이 아닌 여유로운 녹지 공간이 유지될 것입니다. 주변 재건축 단지 중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35층 고층 빌딩 숲으로 변해 답답함을 주지만 문정래미안은 리모델링 후에도 최대 20에서 25층 수준을 유지합니다. 문정래미안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해도 최대 25층이 되어 기존 35층 신축에 비해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간의 동일 거리를 유지하면서 층수만 높아질 경우 햇빛을 못 받게 되는 저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정래미안은 기존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신축의 최신 시설과 판상형 구조, 층수가 높지 않은 쾌적성까지 유지되어 신축보다 더 좋은 신축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재건축, 리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최근의 아파트 가격차와 역전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락 쌍용 1차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수직, 수평, 별동 증축을 모두 진행하는 1조 규모의 전국 규모로 꼽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기존 아파트 위로 3개 층을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을 합니다. 동시에 각 세대별로 25% 수평 증축도 하고 별동으로 새로운 동 건설을 병행하여 세대수를 늘립니다. 현재 지하 3층에서 24층에서 지하 5층에서 27층으로 증축됩니다. 2064세대에서 2348세대로 증가합니다. 눈여겨 보실 부분은 용적률입니다. 343%에서 489%로 올라갑니다. 시공사는 쌍용 포스코, 현대ENG, 대우 컨소시엄인데 리모델링 드림팀이라고 합니다. 단지가 완공되면 롯데월드타워 조망 가능한 호텔 같은 휴식 공간 스카이, 루프탑 가든, 커튼 원룸 유리 외관, 대형 문주와 300m에 달하는 초대형 상가 라인으로 화려한 단지 이미지가 예상됩니다. 이 단지에는 수영장, 골프 연습장, 사우나, 헬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합니다. 지난 4월에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26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락 1차 현대는 재건축을 합니다. 전면 철거하고 신축으로 짓습니다. 지상 14층을 허물고 지하 4층에서 21층으로 새로 짓습니다. 현재 514세대에서 850에서 60세대로 늘어나며 이 중 일부를 분양합니다. 용적률은 299%로 늘어납니다. 롯데건설 단독으로 짓고 완공되면 롯데 최고 하이엔드 브랜드인 문정르엘로 불리울 것입니다. 완공되면 롯데월드타워 조망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와 골프 연습장, 사우나, 헬스, 게스트하우스 등이 설치되는 약 2200평에 이르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완비됩니다. 25년 2월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6월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정래미안의 전망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관련 변화가 양쪽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겠습니다. 문정래미안과 가락쌍용 1차의 가격 추이입니다. 22년도에 평균 4에서 5 가까이 문정래미안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년 10월까지 3에서 4억 차이가 났는데 가락쌍용의 건축심의가 승인된 4월 이후에는 차이가 2억대로 줄더니 최근에는 6천만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최근 문정래미안 단톡방 개설 이후 주민들이 본인의 자산가치를 자각한 결과이고 그런 자각이 없었으면 가격은 역전되었을 것입니다. 문정래미안과 문정현대 1차의 가격 추이입니다. 24년도에 3.5억 가까이 문정래미안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역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년 11월까지 3.5억 차이가 났는데 문정현대의 건축심의가 승인된 4월 이후에는 차이가 2.5억대로 줄더니 6개월 만에 마이너스 1600만원 역전이 되었습니다. 최근 문정래미안에 주민들 자각이 없었으면 가격은 마이너스 1억 이상 났을 것입니다.
가락상용과 문정현대와의 최근 가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정레미안 아파트 가격 정체의 원인은 미래 성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 정상화 방법으로 성장성을 보여야 합니다. 매수자의 시각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현재의 살기 좋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를 따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내부 AS만 하면 안 될까요? 변화 없이 내부 AS만 하는 것으로는 가격 정상화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앞으로 가락상용과 문정현대에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가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장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매수자가 구매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리모델링으로 신축이 된다는 확실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만 매수자는 구매하고 가격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택하면 결국은 우리의 단지가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인근 단지 사례에서 심해 통과가 곧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가락상용은 2025년 4월 서울시 건축심해 통과 이후 이전 1에서 2년 전 14.7억 수준에서 20.7억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문정현대도 2025년 2월 재건축 시행 인가 이후 이전 1에서 2년 전 12억 수준에서 20.3억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웃단지들은 심해 통과와 시행 인가가 결정된 이후 자산가치가 6에서 8억 원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입지와 브랜드가 더 뛰어나고 문정동 대장 아파트였던 문정레미안이 움직인다면 그 파급력은 이들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문정레미안은 일반 증축 리모델링과 넥스트 리모델링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증축 리모델링 방법입니다. 수직 및 별동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3개층을 수직 증축해서 지하 3층에서 22층이 지하 3층에서 25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696세대가 1950에서 2035세대로 되어 약 250세대 정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현재 292%에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250여 세대가 늘어나도 현재 세대당 1.9대에서 1.6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넥스트 리모델링입니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넥스트 리모델링을 일반 리모델링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이 수정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리모델링 방식은 수직 증축,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합니다. 이때 증축을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기존 아파트를 해체하고 건물 기초가 약하므로 건물 기초 보강을 위해 깊게 철심으로 보강합니다. 또 좁은 기존 지하 주차장을 해체하고 주차장을 대폭 증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토목 공사인 컵하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리모델링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수평, 수직 증축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골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대적 골조 공사나 대규모 지하 주차장 텁하기 같은 토목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 있으면 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대체로 넉넉한 평수에 기존 발코니를 더 넓은 발코니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성 설계, 외관 교체 등으로 아파트 고급화에 집중합니다. 넥스트 리모델링으로 전체 사업 기간이 50% 단축됩니다. 일반 리모델링 방식은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직 수평 증축은 구조적 위험성 때문에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주민 합의, 그리고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법정 요건 충족, 사업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전체 인허가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넥스트 리모델링은 증축을 하지 않고 건물의 핵심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며 법규상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공사기간도 일반 리모델링이 수직, 수평 증축을 함으로 길어지는 데 반해 넥스트 리모델링은 24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넥스트 리모델링은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기본 골조를 남기고 모두 해체 공사를 하는 데 비해 넥스트 리모델링은 마감재 해체만 합니다. 또 기존 방식은 주차장 텁하기 및 증축을 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전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두 공사는 건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땅속, 벽 속에 묻히는 매몰 비용에 가깝습니다. 이에 비해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대부분 재사용하기 때문에 토목공사, 골조공사가 거의 생략됩니다. 문정레미안의 경우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기에 특히나 더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리모델링의 장점은 이렇게 절감된 두 공사비를 아파트 상품 차별화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 차별화는 삼성물산이 문정레미안 아파트 주민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패키지로 제안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후 아파트 가치는 신축, 그 이상 5세대 하이엔드급이 됩니다. 신규 투입 비용은 세 가지 특징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단지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첫째, 마감 고급화. 아파트의 외관 파사드와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각종 고급화된 커뮤니티 시설들이 만들어져 아파트 단지는 신축급이 아니라 하이엔드급 마감을 완성합니다. 둘째, 시스템 서비스. 삼성물산의 5세대급 최첨단 기술과 미래형 주거 서비스가 실현됩니다. 셋째, 삼성 레미안의 프리미엄급 브랜드가 추가됩니다. 이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우리 단지는 삼성물산의 랜드마크라는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입게 됩니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신축 아파트 단지 수준을 넘어 단지의 역사 위에 새로운 시간을 쌓아 올리는 5세대 하이엔드급 공간과 디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존 내부 공간의 재구성입니다. 기존 내부 공간을 연결형 평면으로 바꾸는 삼성의 이른바 앙필라드 설계로 변환합니다.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공간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비내력벽 철거를 통해 내부 구조를 혁신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히든 디테일을 찾아내 수납과 공간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외관이 바뀌며 고급화되는 삶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애드 발코니, 즉 오픈 발코니를 도입합니다. 이는 서비스 면적 이상의 휴식 공간이자 건물의 인면 디자인을 차별화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건물 외관은 친환경 기술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린, 쉴드 파사드로 감싸고 문주와 도색까지 레미안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완벽한 신축급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됩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 자부심이 녹아든 조경과 커뮤니티의 변화입니다. 단지의 품격은 조경에서 결정됩니다. 문정레미안은 평면적인 조경을 넘어서 층위가 살아있는 입체적 조경, 즉 레이어드 네이처가 구현됩니다. 커뮤니티와 놀이터, 시설물 하나하나에 삼성물산만의 독보적인 디자인 언어를 적용하여 들어서는 순간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증축은 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별동 증축은 협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정레미안은 별동 옵션으로 관리동, 주차장, 상가를 통합하여 주상복합 콤플렉스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 주상복합 콤플렉스에 호텔식 사우나, 헬스장, VIP 스카이 라운지 등 최신 커뮤니티 시설을 집약하여 단지 내 품격 있는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련된 스트리트형 랜드마크 상가를 조성하고 삼성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된 웅장한 진입부를 만들어서 단지의 첫 인상과 경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의 융합입니다. 새 주차장은 최첨단 AI 기술이 적용됩니다. AI 주차 서비스는 입주민의 평소 주차 데이터를 분석해 선호 위치나 거주 동과 가까운 구역을 추천 안내합니다. 주차 위치는 내 아파트 월패드와 삼성물산 홈플랫폼 홈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외출 시 앱에서 출차하면 내 집 층에 엘리베이터가 자동 호출되고 주차구역 표시 등 전멸로 위치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AI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입차 시 최적 충전 위치로 안내하고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해 입주민을 자동 인증해서 충전 요금을 관리비에 합산합니다. AI 주차 관리 서비스는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를 활용해 장기 주차 차량의 배터리, 방전, 타이어 공기압,
부족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안내합니다. 이렇게 입주민들이 매일 경험하는 주차 공간에서도 최상의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첨단 AI 주차장이 도입됩니다. 넥스트 리모델링 문정 레미안의 기회. 삼성물산은 전국 12개 단지와 MOU를 맺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정 레미안은 기존 삼성 MOU 체결 단지들보다 사업성 및 아파트 기초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삼성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일반적 협력 관계를 넘어서 문정 레미안이 삼성과 리모델링 기술력이 총동원된 시범단지를 만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년 전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명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간단히 화면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씩 보고 넘어가므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도 4년 전에 준비했던 자료로서 문정 레미안 리모델링의 특장점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화면들만 보겠지만 아주 잘 정리된 요약 자료이므로 필요한 내용들을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